로날두 쿠만이 새로운 바르셀로나의 감독이다. 우리는 그의 경험에 베팅했고 쿠만은 바르셀로나 철학에도 익숙하다. 나는 사임하지 않는다. 에릭 아비달은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했다. 그 자리는 라몬 플라네스가 맡는다. 영입과 관련된 것 역시 쿠만과 함께 할 것이다. 메시는 남는다. 그는 실망하고 좌절스러운 상태지만 우리는 메시 아버지와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쿠만도 메시와 이야기 나누기로 했다. 슈테겐, 세메두, 랑글레, 더용, 덴벨레, 그리즈만 역시 팔지 않는다. 쿠티뉴는 쿠만이 쓰고자 한다면 팀에 남게 될 것이다. 인테르와 라우타로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지만 그 후 진척되진 않았다. 돈은 있지만 주급 부분은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 자, 뭐 거의 거피셜처럼 이야기가 나왔었던 로날두 쿠만이 바르셀로나의 후임 감독으로 부임이 완료가 됐습니다. 팀의 레전드가 돌아왔군요. 사실 초레전드거든요. 네. 감독 커리어가 들쭉날쭉 오락가락 굉장히 또 괴팍한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레전드 출신 감독이 돌아온 겁니다. 네. 지금 뭐 계약 조건은 뒤에 이제 여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B팀에 뭐 가르시아 피멘타 이야기도 나왔었다가 이따 말씀드릴 뭐 포체티노도 있었고 알레그리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바르토메오가 쿠만을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이 뭐 페르난도 폴로 이런 유력한 기자들에 따르면 뭐 그게 있었대요.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지불하면 바르셀로나가 비드했을 때 계약을 이렇게 뭐 풀어준다.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야 이거 뭐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뭐 드는 소스가 있겠지. 네.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내년 3월에 새로운 회장 선거가 펼쳐집니다. 바르셀로나.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회장 선거를 막 당장 치를 수는 없는 또 상황이다 보니까 땡겨서 아마 치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네. 예, 빨리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도 네, 있을 네, 텐데 네, 어쨌든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계약 기간을 감안을 했을 때 올해는 이번 시즌은 보내는데 그 다음 시즌에 새로운 회장이 부임됐을 때 쿠만의 어떤 그 연임은 그걸 봐야 됩니다. 성적과 의사가 중요합니다. 회장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새로운 회장이 온다 그러면 샤비 헤르난데스의 이야기가 워낙에 많이 돌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유로 2020을 앞두고 있으면서 네덜란드를 쿠만이 잘 이끌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올해 유로 2020이 이제 펼치지 않고 딜레이가 됐잖아요. 내년으로 이제 넘어갔죠. 예. 그러면서 사실 대표팀 일정이 굉장히 애매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그 최적의 시나리오는 새로운 회장이 오기 전까지 샤비 같은 감독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를 리는 없었을 것이고 네. 유로 끝나고 바르셀로나에 딱 어떤 좀 자기한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대표팀이 지금 경기가 없잖아요. 없어요. 소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저는 이미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모든 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야 맞아요. 되는 시점인데 이것도 딜레이가 될 뿐더러 네. A 대표팀의 이런 그 평가전이라든지 아시아 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역시도 지금 다 딜레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만이 사실상 할 게 없어요. 지금 네.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쿠만 입장에서도 사실 되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요. 바르셀로나 감독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네덜란드 본인의 고국의 이 대표팀을 맡아서 성적을 제법 잘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유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내려놓고 온다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 도전이고 리스크가 크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네덜란드에서 죽을 쓰고 있었어. 그러면 아이씨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중도에 이런 식으로 대회가 그냥 딜레이만 된 건데 이거는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얼마나 바르셀로나 감독을 하고 싶었는지 싶었으면. 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럼 우리 쿠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쿠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르셀로나의 초 레전드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센터백이에요. 그렇죠. 센터백인데 그 사실 이 선수의 어떤 그 현역 때 플레이를 쭉 봤던 분들은 진짜 그 찬우형 영주형급 아니면 한의원님, 그 축구의 고인물. 지현이 형 네. 이런 진짜 완전 고인물들 이런 분들 아니면 일단 그때 나이 자체가 되게 어렸을 테니까 네, 그렇죠.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주 형이랑 키케세텐 사임 얘기를 하면서도 했던 부분인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렸을 때 막 그 스페셜 영상 엄청 찾아보잖아. 옛날 유명한 선수 보면
태클이나 뭐 헤더 이런 경합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고 죄다 중거리 슛이야. 아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미드필더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니까 이 선수의 현역 시절 플레이를 제가 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한 칸 위에 올라가서 뛸 수도 있다지만 이 선수의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수비수거든요. 네네. 그래서 흐로닝언이랑 아약스 그다음에 PSV 때는 그때 히딩크 감독 아래 선수 시절이었는데 트래블. 이제 트래블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갔다 페이노르트로 왔는데 골 기록 이거 위키피디아 영문판 기준으로 보세요. 이게 수비수의 골 기록이 아니에요. 한 시즌당 거의 10골 이상은 지금 10골 이상을 넣었네. PSV에서는 한 시즌당 평균 20골이 넘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6시즌 있는 동안에 어딘가에서는 100골이 넘는다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 기록을 본 적이 있거든요. 위키 기준으로는 88골이에요. 근데 88골. 그러니까 어쨌든 존나 많이 넣었다는 네. 거고 93-94 시즌에 이때 밀란한테 4대0으로 깨져요. 결승에서. 이 드림팀이라고 그러는 바르셀로나가. 네네. 근데 그때 그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8골로 득점왕입니다. 대단한데?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네.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그리고 메시가 프리킥으로 바르셀로나 최다 기록을 깨기 이전 프리킥 기록은 쿠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스페셜리스트였다는. 선수로서 커리어는 쿠만에게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독이 되고 나서의 그 감독 커리어가 되게 특이합니다. 네. 명과 암이 확실한데 이거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보신 분들이 많죠. 많죠. 네. 왜냐하면 또 특히나 피해를 왔었기 때문에. 자, 발렌시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뭐 발렌시아 영원한- 팬들에게 지금까지도 영원한 흑역사죠. 이거는. 역적. 네. 예, 진짜 역적인데 팀 하나를 감독이 어떤 식으로 말아먹을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쇄신을 하러 들어왔어. 키케 플로레스 이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온 다음에 갑자기 다비드 알벨다를 쳐내고 네. 카니사레스를 쳐내고 카니사레스 그거 은퇴합니다. 그러고 나서 네. 앙골로 쳐내고요. 좌센테 우아킨 어마어마한 그 윙어들 양쪽 자리 바꾸고요. 이건 저합적 운동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네덜란드 이스타다. 네. 그다음에 아리스맨디 같은 공격수 윙백 시키고 이런 괴상한 짓을 합니다. 이게 그때 호아킨도 아마 윙백도 몇 번 보고 그랬었던 이상했어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완전 말아먹었어요 발렌시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메리가 들어오면서 에메리는 나름 잘 수습했죠. 에메리는 사실 발렌시아 팬들은 좋아하는 감독이죠. 예. 지금 뭐 비아레알로 이제 부임을 하긴 네. 했습니다만. 어쨌든 잘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한 게 아니지. 잘 같이 해서 네. 예. 발렌시아 팬들에게는 지금도 진짜 와 토할 것 같은 감독이다. 그리고 나서 안 좋은 게 또 있습니다. 에버튼에 부임을 합니다. 에버튼이 이게 사실 근데 조금 뭔가 마냥 안 좋았다라고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게 두 시즌이에요. 첫 시즌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리고 7위를 기록을 해요. 네. 두 번째 시즌이 문제인데 갑자기 공미를 중앙 공미를 존나 영입해요. 이때 그 데비 클라센이 클라스에 기대를 엄청 많이 받으면서 받았어. 왔죠. 근데 막 경기 중에 보면 3공미, 네. 루니, 시그루드 손, 클라센 네. 이게 경기 안 되잖아. 그래서 경질 당합니다. 그때 강등권 강등권이었죠. 언저리였어요. 네, 저도 이거는 기억이 나요. 완전 헬게이트.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워낙에 발렌시아 임팩트가 세고 최근에 클럽 팀으로 본 건 에버튼이잖아. 네덜란드 그 대표팀의 경기를 많이 보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 같은 감독이다 네. 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았던 타임이 제법 있어요.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두 케이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평타는 쳤고 두 가지는 괜찮아요. 일단 소튼. 네. 소튼이 이때 되게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포체티노가 팀을 완벽하게 리빌딩 시켜놓고 나갔고 그러니까 포체티노는 에스파뇰 그리고 소튼 그리고 토트넘으로 가면서 팀 리빌딩을 잘하는 감독이다 네네. 하고 나갔잖아. 그 상황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좋은 이 주축 자원들이 되게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쿠만도 발렌시아 말아먹은 다음에 에레디비지 쪽으로 가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커리어를 회복하고 있었어요. 나름 괜찮아. 그래서 네덜란드 대표팀으로 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네덜란드 대표팀이 갑자기 히딩크로 선회를 네, 해버립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쿠만한테 얘기하죠. 야, 너 수석 코치 해라. 근데 수석 코치가 지금 감독하던 사람이 안 나름 하지. 물론 롤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누가 해? 안 하지. 느낌상 약간 이미 아니 나도 이제 다 큰 늑대인데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가냐라는 얘기를 물론 히딩크가 개란 얘기가 아니라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이거 본인 입장에서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소튼으로 갑니다. 근데 포체티노 공백뿐만이 아니라 랄라나, 슈나이덜린, 르크쇼, 램버트 다 나갔어. 근데 이때 셀틱에서 뛰고 있었던 네덜란드 선수가 있잖아. 반다이크. 반다이크. 이런 선수들을 쫙 잘 데려와서 14-15 시즌에 7위, 15-16 시즌에 6위, 클럽 역사상 가장 많은 승점을
가져오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성적이죠. 아주 좋았어요. 네. 이때 소튼 강력했습니다. 네. 네, 빡빡한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쿠만이 좋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대표팀에 아드보캅 감독 후임으로 부임을 합니다. 2018년에 2018년 초반에 부임을 했는데 유로 2020까지 계약이 됐고 순항 중이었어요. 특히나 네이션스 리그를 준비하면서 독일 너 준비했잖아. 3대0. 독일 3대 0, 네. 프랑스 2대 0, 4강전에 잉글랜드 3대 1 승리. 근데 마지막 이제- 결승에서 포르투갈한테 네, 1대 0으로 맞아요. 지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때도 엄청난 호평 일색이었어요. 최근에 유로 예선에서 독일이랑 같은 이 조로 편성이 되면서 네네네. 1승 1패를 주고받았는데 한 번 졌다가 또 이겼을 때는 4대 2로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대표팀이 사실 많은 팬들이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이탈리아 대표팀도 요즘에 주목해 볼 만한 팀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야. 근데 이걸 지금 내려놓고 바르셀로나로 온 거니까 이거는 대단한 좀 모험이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모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 쿠만을 픽을 한 거에 대해서 과연 최선의 선택이냐 아니면 존나 악수를 둔 거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영주 형이 아까 지난번 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세 판을 짜려면 눈치 안 보는 사람이 필요하다. 쿠만 눈치 안 보는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후보군에 있던 포체티노가 사실 예전에 야 바르셀로나 감독을 하니 내가 차라리 농장에서 일을 하겠다. 왜냐면 에스파뇰 감독이었어요. 에스파뇰 감독이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번복을 했습니다. 그거 그냥 내가 그만큼 어떤 그 지금 있는 팀에 대한 어떤 그거를 얘기한 거지. 애정을 표현한 거지.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뭐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포체티노를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 과연 바르셀로나 팬들이 달가워할 것이냐. 그것도 의문 부호고. 그건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플러스로 나는 포체티노가 지금 당장 바르셀로나의 스쿼드를 리빌딩을 막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감독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쵸. 왜냐면, 이제 사실 토트넘도 큰 클럽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맡았었던 에스파뇰 정말 좋은 팀이지만, 바르셀로나 사실 체급이 좀 다르죠. 다르죠. 네. 최상위권 한 4-5개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그러니까 맞죠. 감독의 오롯한 능력 가지고 버틸 수 있을 만한 팀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좋은 감독이라도 그에 걸맞는 뭔가, 그러니까 이 선수단을 좀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정치력, 어떤 보드진과의 그 알력 다툼,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그 입지를 굳건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스페인 언론 얼마나 극성 맞아요. 그거 버텨야 되지. 네.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포체티노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도 있죠. 바르셀로나에서 좋은 감독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 특유의 바르셀로나의 철학을 공유해야 되는 사람이 네네네, 많은데, 맞아요. 물론 세틴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만, 근데 그거는 또 종류가 좀 다르고, 포체티노는 거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포체티노가 하는 축구가. 그런 면에서 알레그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요. 바르셀로나 팬들이 나는 알레그리를 환영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 뭐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앙리는 모르겠습니다. 네, 앙리는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앙리는 환영을 안 하죠. 앙리 왜 챔피언스리그 거기서 땄어? 아이씨, 그래도 안 되죠. 감독 커리어가 지금 사실 별로 없는데. 모나코. 또 무한도전. 아, 진짜 무한도전은 인정합니다. 존나 재밌었어.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베테랑이 도처에 깔려 있고 지금 대대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진짜 수술대에 올려서 메스를 들어야 하는 이 바르셀로나의 상황에 누가 오를 것이냐. 그러면 이 메스를 드는 거는 레전드만한 게 없다. 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레전드 출신은 할 수 있거든. 맞아요. 이게 힘이 실리잖아. 이게 사실 뭐 같은 위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단도 레알의 레전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슈퍼스타들을 통솔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단만한 인물이 없어. 없습니다. 그게 되게 네. 중요하거든. 근데 쿠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상이 같다는 건 아니지만 이 한 팀, 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에 정말 그 레전드 선수로서 그치. 왔을 때는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스페인 언론 쪽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바르셀로나 보드진 쪽에서 쿠만한테 스쿼드 정리를 좀 해달라. 대충 정리해달라. 해달라라는 얘기도 있고, 본인도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가고 싶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리빌딩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당장 뭐 샤비가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이 본인들의 어떤 그 임기 동안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을지도 몰라. 샤비는 분명히 본인들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시아비는 뭐 지속적으로 그런 그래. 비판적인 걸 네. 주셨으니까. 바르토메오가 적당히 타협을 한 거죠. 어쨌거나 그 상황에서 이 또 바르셀로나 팬들이 하나 기대하는 거는, 야 프랭키 더영은 확실히 쓰지 않겠냐. 네덜란드에서 잘 쓰잖아. 본인이 어쨌든 쓰고 있는 선수고, 그런 얘기도 있고,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아르투르가 나간 게 좀 아쉽긴 해. 아, 예. 아르투르는 근데 저뭐 음주운전했더만. 그막 나가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어디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걔도 왜 그러나 몰라. 그리고 지금 곧바로 링크들이 막 납니다. 일단 반더비크 반더비크 링크 나고요. 바이날둠도 링크 납니다. 왜냐면 이게- 바이날둠을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쿠만이 잘 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당연한 수순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독이 부임했을 때 자국의 선수들,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을 같이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소튼도 어쨌든 반다이크를 데려와서 그래. 정말 잘 썼었고 예, 이런 예. 게 좀 비슷한 케이스다. 이게 그 쿠만이 젊은 선수를 기용 많이 해요. 그리고 나이 든 선수를 배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죠. 리키 푸치, 프랭키 도영, 안스파티 적극적 기용 이런 거. 그렇죠. 예. 예. 심지어 뭐 수아레즈 아약스 리턴 얘기까지 나오고 아, 맞아요. 있으니까. 뭐 예, 그거는- 그거는 뭐 지나가는 네.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쿠만의 바르셀로나는 기대가 된다기보다 궁금합니다. 네. 피를로의 유벤투스가 궁금하듯이 과연 발렌시아에서 그 악몽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나 나름 좋은 이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있었던 쿠만이 바르셀로나는 어떤 식으로 좀 저기 할지 네. 예, 이것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